과연 이 사회주의 진영은 어떤 식으로 해서 1920년대에 싸워왔는지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주의 진영은 여러분들 바로 이런 방식입니다. 쟁의 투쟁입니다. 쟁의를 영어로 한번 찾아봐라 그런다면 이건 뭐냐면 스트라이크예요. 스트라이크. 선생님 스트라이크는 볼 스트라이크 이거 아닌가요? 네. 뭐 영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죠? 네. 꼭 한 가지 뜻만 있는 건 아니죠. 그 스트라이크를 보시면 단어를 한번 보시면 그 야구 베이스볼에서의 어떤 그 스트라이크뿐만 아니라 파업이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파업. 네. 스트라이크가 일어났다 할 때 파업. 바로 이 쟁의가 바로 그 파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왜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냐면 여러분들 이건 이제 사회주의의 확산과 그 과정을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한번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17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러시아 혁명. 이 러시아 혁명을 통해서 이제 사회주의 국가가 등장을 하죠. 사회주의 여러분들 그 마르크스의 공산당 선언 그 서문의 맨 마지막 문구가 뭐냐면 바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예,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라는 문구. 특히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 주세요. 단결. 노동자 한 명 한 명은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어떠한 힘도 쓸 수 없습니다. 왜요? 그들은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그걸로 생존을 유지하는 어떤 그런 한 객체거든요. 그런데 그 힘 없는 그 노동자들이 뭉쳐버리면 이것은 어마어마한 타격을 자본에게 줄 수 있다.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면 운수 노동자들, 바퀴를 움직이는 운수 노동자들이 한날 한시에 파업을 선언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여러분들? 한 명의 그 운수 노동자가 파업을 했어요. 그러면 다른 노동자를 대체하면 그 사람이 파업한 게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자르면 되는 거예요. 뭐야? 그죠? 그런데 그 비어있는 자리에 다른 노동자를 대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노동자들이 동시에 파업을 해버린다. 이거는 엄청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라고 이제 주장한 거죠. 그래서 만국의 노동자에 단결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어떤 이러한 방법들이 1920년대, 제가 1920년대가 되면 이 사회주의가 유행한다라고 제가 설명드렸죠.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1920년대가 되면은 이 사회주의가 이제 유행을 해요. 사회주의에 유행을 하면서 바로 이런 단결이라고 하는 것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표출이 되냐면 바로 조합운동으로 표출이 됩니다. 조합운동. 지금도 여러분 뭐 노동조합, 뭐 농민조합 이런 조합 있잖아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 조합운동이 굉장히 유행을 하겠죠. 조합운동이 발달을 하겠죠. 자, 이 조합운동에서 크게 이 두 개의 어떤 그 분류를 한번 나눠본다면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조합운동. 먼저 농민들이 그 조합운동을 전개한다. 농민들이 이 쟁의를 한다. 라고 하면 이제 그 쟁의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소작쟁의라고 하겠죠. 소작쟁의라고 하겠죠. 소작쟁의에서 농민들은 주로 뭘 주장할까요? 지주들에게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이런 주장하겠죠. 소작농들이 이 지주들한테 그 요구하는 그 방식은 어떤 방식이냐면 추수를 할 때 농민들이 일시에 추수를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쌀이 벼가 익으면요, 그걸 제때 베어줘야 됩니다. 그걸 베지 않으면 그건 썩어버려요. 아주 굉장히 그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바로 그 타이밍을 이용하는 거죠. 타이밍을 이용해가지고 지주를 압박하는 거예요. 우리는 단 조건이 있죠, 여러분들. 내가 이렇게 지주와 맞싸우는데 다른 마을에 있는 농민들이 와가지고 대신 이 벼를 베어주면 이건 말이 안 되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있잖아요. 단결. 단결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지주를 압박하는 거죠.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그럼 이제 지주가 이거 어떡하지? 뭐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 다 썩어라. 나 안 해. 라고 나올 수 있는 지주도 있겠고, 어떻게 보면 해야 되니까 요구가 뭔데? 들어주는 어떤 그 지주들도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압박해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소작쟁이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면 바로 암태도 소작쟁이가 있습니다. 암태도 소작쟁이. 암태도 소작쟁이. 전라도. 아주 저 끝에 있는 전라도에서 1923년도에 시행되었던 어떤 그런 모습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또 뭐가 있을까요? 노동쟁이가 있겠죠, 노동쟁이. 노동쟁이에서 주로 주장되는 내용들은 뭘까요? 예, 이거는 뭐예요? 소작쟁이가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라고 한다면 노동쟁이는 뭐예요? 임금은 인상해달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대표적인 노동쟁이가 있다면, 예, 바로 원산, 부두 노동자,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이 있겠습니다.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1929년 이 광주 학생 항일 운동이 일어났던 그 해네요. 원산 부두 노동자 총파업. 원산은 여러분들 계양장인 거 알고 있죠? 그런 것들도 역시 기억을 좀 해놓으셔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 소작쟁이와 노동쟁이가 1920년 특히 이제 많이 증가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런 어떤 조합 운동, 이런 어떤 러시아 혁명 이후의 어떤 사회주의 유행 이런 것들이 기본적 베이스지만 일제히 정치과도 또 연결이 돼요. 어떻게 연결되냐면 1920년대 이건 이제 어떤 그 외적인 어떤 그 요인이라면 내적인 요인들도 있겠죠, 여러분들. 내적인 요인들. 1910년대 여러분들 일제의 정치에 뭐가 있습니까? 먼저 토지 조사 사업이 있겠죠. 토지 조사 사업. 이 땅을 다 뺏겼단 말이에요. 농민들은 식민지가 되면서 자신의 토지를 뺏기는 경험들을 많이 갖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1920년대로 오면 산미증식계획을 통해 가지고 열심히 뼈 빠지게 이래서 가지고 그냥 생산을 늘렸더니 만주에서 잡곡을 들여와서 먹여주는 이런 어떤 형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 소작쟁이가 증가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배경이 되는 거예요. 노동쟁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노동쟁이. 회사령이 철폐가 되면서 이제 공장 같은 것들이 많이 세워집니다. 쉽게 신고하면 되는 거니까. 이러면서 여러분 노동자들이 증가가 되는 것이고 노동자들의 증가는 바로 이런 쟁의, 조합운동과 맞물려 들어가면서 쟁의와 또 연결이 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일제의 정치과도 맞물려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을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요거 하나만 좀 기억을 또 해주세요, 여러분들. 1930년대, 1920년대는 주로 어떤 그 조합운동이 전개되었냐면, 1920년 주로 생존권 투쟁이었습니다. 생존권 투쟁이 주를 이뤘어요. 1920년대 말이죠. 그런데, 요게 이제 1930년대로 넘어가면, 요 생존권 투쟁이 좀 더 확산됩니다. 생존권 투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소작료를 인하해달라, 또는 임금 인상해달라, 이런 모습들이었는데, 1930년대로 되면 더 확산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자본과의 어떤 대결, 또는 뭐 지주와의 대결, 이런 데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바로 항일 투쟁과도 연결되는 거죠. 일제 타도, 즉 정치 투쟁으로도 나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일제 타도를 외친다는 얘기죠. 여기서는 뭐냐면 소작료 인하, 임금 인상, 자본과 그다음에 지주, 와가 이제 대상이었다면 이제는 그렇게 생존권 투쟁하다 보니까 이걸 자꾸 막는 존재가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 막는 존재가 누구였어? 그게 바로 일제였다는 얘기죠. 그 배후 이 지주와 자본가의 그 뒤에는 일제가 버티고 있다. 본질적으로는 바로 일제 타도 이게 돼야 된다라고 하면서 이런 정치 투쟁. 자, 이러면서 여러분들 1930년대로 접어들면요. 이때부터는 비합법, 혁명, 지하조직화되면서 싸우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더라. 요게 바로 1920년대와 30년대의 어떤 차이, 대략적인 어떤 그런 차이로 여러분들 좀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요게 바로 이제 쟁의 투쟁이었어요. 쟁의. 자, 사회주의 세력들이 좀 주도해가지고 전개했던 이런 쟁의 투쟁이 있었다라는 거, 그러면 기억 좀 해놓으세요.